여기 혹시 아들만 둘 이상 키운다? 손 들어보실래요? 아들만 키운다? 없어요? 다행인가요? 아들 키운다, 여자 아들? 있어. 아들. 이름이 뭐예요? 건이. 건이는 부자 되겠는데? 건이. 자, 제가 왔다 갔다 좀 할게 죄송해요. 요걸. 자, 제가 건이라고 생각하고, 건이야 해보세요. 제가 이 물을 떨어뜨릴 텐데,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한 3번 정도 쏟았다 생각, 3번째예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 네, 건이에요. 나중에, 지금 건이, 어디 있어요, 지금 건이? 집에 있죠. 건이가 있으면 확실한데, 제가 건이 역할을 해볼 테니까. 자, 엄마, 이거 물 마셔도 돼? 쏟아. 3번째, 엄마. 깨졌어. 엄마가 몇 번을 말했니? 뚜껑 닫고 물 마시라 했잖아. 어머님 한 번만에 잘하시네. 잘했어. 근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엄마 있을까요? 여기 떨어뜨려 깨졌는데, 직계 엄마가, 건이야, 이거 수백 개, 수천 개 깨져도 돼. 네 마음만 안 깨지면 돼. 이런 엄마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엄마가 있다. 이런 엄마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이제 잘 돌봐드려야 되는 분이다. 이런 엄마는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는 정서난독증이라고 해요. 정서난독증. 그러니까 디슬렉시아라는 난독증은 교육심리학에서만 쓰는 용어처럼 보이지만 상담심리학으로 오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그 가족 안에서는 제일 빠르고 제일 직접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은 감정 원래 덩어리야. 그래서 애는 나니까 제가 쓰는 순간적 감정은 내가 제일 빨리 써야 돼. 지가 떨어뜨렸을 때 지가 제일 놀랐겠죠. 그러면 내가 엄마면 얘가 나니까 얘가 놀라는 거를 빨리 가져와서 내가 같이 읽어야지 공감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엄마인데 네 마음만 안 깨지면 돼. 이건 타인이야. 남이야, 남. 직계 엄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을 책처럼 읽어줘야 되는데 못 읽는 거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교양이 있거나 좋은 사람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엄마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보통 엄마들 중에서 이게 문제가 되잖아. 중요한 건. 왜? 감정은 적절하게 써야지 과도하게 쓰면 안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써야 돼요. 심지어 통제를 해야 될 땐 통제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쏟아놓을 만큼 다 쏟아놓으면 본인은 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감정을 다 쏟아놓았다는 거는 감정은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내 아들, 딸이 건이가 어쩌면은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된 거야, 그 순간에. 그래서 사람은 제일 쉬운, 제일 편한 사람을 감정 쓰레기로 사용해요. 쓰레기통으로. 그래서 이걸 던진 거지. 건이야, 정신 좀 차리라고. 너 때문에 힘들다고. 네가 올려놔. 네가 나가. 저쪽으로 가 있어. 이걸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빨리 나오겠어요. 똑같아. 모든 것만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이거를 계속 쏟아 놓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감정 덩어리를 계속 받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를 머리로 생각 가능하고 이성적으로 깔끔한 머리로 받을까요? 신경으로 받을까요? 아니면은 심장,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뇌 그러니까 뇌가 모든 걸 통제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계처럼 인식되잖아. 근데 놀랍게도 뇌는 심장에 가끔 속아요. 가끔이 아니라 많이 속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장이 아무 이유 없이 많이 뛰어도 얘는 놀라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속아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머님? 어머님 맞죠? 마스크를 써가지고 어머님이신지 그냥 일반 선생님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어머님 남편분 혹시 남편분 아니시잖아요? 남편분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결혼하셨어요? 자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때 내가 미쳐서 그랬다고, 그때 내가 빵집 안 갔어야 되는데 미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제 원래 기억은 원래 안 나도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남편이라는 존재, 뭐 아이라는 존재, 이 감정선이라는 거를 나는 안 쓰고 싶은데 남편도 결혼하는 순간 결국 내 가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었을 때랑 남편이 내 가족, 법적으로 내 가족이 되는 순간에 있어서의 그냥 그 내 감정을 쓰는 존재는 완전 다른 존재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 남편이 아니어야 되는데 남편이 되는 사람도 많죠. 주변에 많이 보세요. 결혼 안 하고 싶은데 결혼했다는 사람 많죠. 그럴 경우에 어떤 경우가 많냐, 이런 경우에요. 그 영화 같은데 스릴러물, 뭐 호러물 이런 거를 많이 보러 가. 그러면은 정말 이 심장이 너무 많이 뛰죠. 너무 많이 뛰어. 그러면 이 심장이 이 남자친구 때문에 뛰는 게 아니야, 사실. 저 영상물 때문에 뛰는 거지. 근데 이때 뇌는 착각해. 이 사람 때문에 뛰는 거라고 착각해서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뛰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관심 있는가라고 뇌가 착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실험을 캐나다에서 원래 제일 먼저 했는데 흔들다리 있죠, 흔들다리. 흔들다리에 건너가는 거랑 일반 다리를 건너갔을 때랑 건너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 건너가고 나서 그 반대에는 이성의 그 실험 조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건너간 사람한테 이렇게 뭐 전화번호를 문의해요. 다음에 또 비슷한 실험을 하려 하는데 연락해도 될까요? 근데 너무 이렇게 떨었던 그 흔들다리를 지나간 사람들은 내가 이게 뛰는 이게 이 사람 때문에 뛰는 줄 알고 호감을 가져요. 이게 뇌는 늘 이런 우리 몸에 의해서 반대로 속기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모든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이 말들이 아이들 머리로 갈까요? 심장으로 갈까요? 되게 놀랍게도 머리로 잘 가지 않고 물론 이제 심장에 가도 전달을 해서 변형계라는 감정을 다루는 영역의 뭐 해마나 히포캠퍼스 해마나 그거보다 더 센 아미그달라라는 편도체 이제 기억은 하겠지만 얘도 패턴을 인식을 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들도 있어요. 이런 거. 어떨 때 위험하냐? 건이한테 건아, 엄마 아빠 없으면 네가 아빠야! 뭐 이런 소리를 한다던가, 미진아, 엄마 아빠 없으면 네가 엄마야! 이런 소리 하면은 실제 아이들은 실제 엄마 아빠가 없거나 아니면은 얘하고 싸웠는데 내가 오빠로서 이제 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빠로서 얘를 바라봐야 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 뛰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세게 뛰면서 실제로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아야 되는 과도한 감정을 세게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크고 나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엄마가 나보다 이모들, 동생 이모들을 더 생각해. 딸인 나보다. 그런 엄마들 되게 많을 거예요. 첫째 엄마들 중에. 속 터져요. 엄마가 나 안 보고 이모들 봐. 근데 엄마는 크면서 뭘 봤냐?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없으면 네가 엄마야 이걸 받았기 때문에 감정을 거기에 다 소모해가지고 나한테, 진짜 딸인 나한테 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이거를 제대로 감정을 조절을 못 받은 자녀들이 공부할 때는 진짜 잘 될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부부의 대화를 잠깐 꺼낸 거는 앞부분에 그렇죠. 부부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정보를 주려 하다가 싸우는 장면을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얘기 조금만 하기 시작하면 좀 싸울 것 같은데? 이러면은 실제 불안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있는 곳에서 내가 공부한다는 것이 환경적으로, 공간 심리학적으로는 되게 두려운 공간이야. 힘든 공간이야. 근데 아빠만 싹 빠지면 되게 막 애들이 갑자기 즐거워해. 막 할 말 다 하고 막. 근데 아빠만 들어오면 갑자기 애들이 얼어. 그러면 이제 엄마는 여보 당신 들어오면 애들이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좀 친구처럼 놀아주고 좀 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남편은 또 화가 나가지고 니들 왜 아빠가 들어오면 왜 와라? 또 더 화가 나고. 제가 제가 사례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현장에 있는 사례는 윤리적으로 원래 얘기할 수도 없어서 근데 이거는 책에 쓴 내용들이라서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분들도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교육이 끝났어. 저는 분명히 식사하라고 밥 먹자 그래가지고 전 밥 사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집으로 갔어. 그냥 집밥 사주는 줄 알았어.
집밥을 준 줄 알았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자기 애 방을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애 방을 좀 봐달라고.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이구아나 아시죠? 그 도마뱀. 그 도마뱀이 이제 그 어항 같은 곳에 이제 들어있었고 걔가 뒤집어져가지고 핀셋 있죠? 핀셋. 수백 개의 핀셋에 꽂혀가지고 뒤집혀서 죽어 있었어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원래 잘 놀라지도 않아. 성격이 잘 안 놀래. 맨날 자해하고 아이들 맨날 힘든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잘 안 놀래는데 삶도 그랬고 근데 너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봐가지고 제가 왜 그러시냐고 왜 이런 거 보여주시냐고 갑자기 놀랬다고 그러니까 저는 빨리 보고 빨리 좀 애가 왜 그런지 분석받고 싶었다고 그래 나가십시다 하는데 그때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 그 핀셋이 어디에 제일 많이 꽂혀 있었냐 눈 쪽이었어요. 수백 개의 핀셋이 여기 꽂혀가지고 죽었는데 이게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제 부부 대화에 그때 이 얘기는 제가 책에 그래도 허락받고 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물어봤던 거는 두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도 혹시 그 애 보는 앞에서 어렸을 때 싸운 적 있냐 혹은 욕을 한 적 있냐 그러니까 애 키우면서 애 특히 어렸을 때 애 보는 앞에서 애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내가 힘들어가지고 막 욕했대. 그러니까 남편도 같이 막 욕하기 시작했대. 막 되게 세게 싸운 거죠. 그럴 때 이제 애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물어보니까 일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내요. 울거나 와가지고 아빠 하지마. 왜 아빠가 동작이 크잖아. 그럼 애들은 큰 동작으로 가서 제지를 해요. 내 아빠니까. 그런데 이제 얘는 특이한 반응이었어요. 얘는 구석에 들어가서 웅크리거나 아니면 멀뚱히 바라보고 있거나 그러니까 눈물도 안 흘리는데 표현도 안 하고 구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 이런 상황을 뭐냐면 이게 인트로버트라 해서 내향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안쪽으로 가져가서 숨기거나 멈추거나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기질은 좀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 아이들은 어쨌든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자기 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뭘로 표현하느냐. 일반 아이들은 눈물, 짜증, 소리, 뭐 울음, 아니 아빠한테 밀침 뭐 이런 걸로 뭐 하거나 심지어 동생 때리는 퇴행 행동이나 하는데 얘는 내향적이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동일한 어떤 대상을 둬요. 그 아이들 보면은 엄마한테 이제 동생 태어나면 떠나면서 엄마를 떠나면서 뭘 가져요? 분리불안 안 가지려고 애착 인형 같은 거 많이 가지죠. 그 애착 인형 가지는 시기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인형 잡는 것도 좀 너무 어린애 같으니까 동물로 많이 가. 그래서 엄마 개 키우자고 강아지 예쁘다 키우자고 고양이 키우자고 막 가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엄마 나 도마뱀 키우자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잘 봐줘야 돼. 왜? 예민한 동물이죠. 예민한 동물을 자기하고 일치화시켜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 애착 인형 이런 거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 사랑을 받는다고 애들은 착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얘는 동일화해야 될 동물을 뭐 갑자기 도마뱀 이런 걸로 해. 그러면은 제가 자기처럼 인식되는 거야. 그러면 도마뱀이나 이런 거는 어때요? 예민한 동물이죠. 예민한 동물을 고른다는 건 자기가 예민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물원 가면은 온도계가 달려있잖아요. 이런 도마뱀 이런 거는 파충류들은.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얘는 되게 센시티브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 싸울 때마다 이제 커서 어떻게 표현하냐? 나 엄마 아빠 싸울 때 얼마나 힘든지 보여줄게요 하고 핀셋으로 다 꽂아서 죽인 거예요. 엄마 아빠 싸울 때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당연히 이런 분석이 다 끝나고 나니까 많이 이제 우셨겠죠? 그래서 제가 울지 말라 그랬어요. 왜?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듣고 울고만 있으면 변화는 많지 않을 거라고. 그게 깨달음의 변화, 깨달음의 눈물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빨리 변화를 주기 위한 과정은 있겠죠. 근데 울고만 있는 것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혹시 내가 화를 많이 냈다 그러면은 그 화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낸 거에 대해서 내가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반성을 해서 정확하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엄마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라는 말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어요. 맨날 뭔가 이해만 하고 깨닫고만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애들도 더 잘해.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진짜 더 답답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뭔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애들 앞에서는 부모가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최고예요. 그거밖에 없어, 답이. 그리고 가르치면 안 돼. 그럼 엄마 아빠도 얘기하겠죠. 아니, 그럼 우리가 가르쳐야지 누가 가르치냐고. 누가 하냐고 도대체. 공터 영어가. 그런 거는 이제 공터 영어가. 타인의 전문가가 그걸 정확하게 하는 거지 직접 부모가 하진 않아요. 저도 집에서 집사람하고 제가 하면 좋겠어요. 저도 온라인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 내가 옆에서 있으니까 감정이 올라오잖아. 빨리 해주고 싶고 뭐 빨리 해결해. 큰일 나요. 그래서 정말 속으로 욕 바가지를 아마 좀 엄청 큰 바가지로 많이 했을 것 같아. 지금 저 생각에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부부의 대화 부분도 이해를 하셔라. 이만큼의 깨져 있는 이 부부의 대화가 있는 가정들은 빨리 부부부터 회복을 해야지 아이들한테 우리도 이 환경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알겠죠? 애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집안의 공간적에 누구의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부부의 대화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알겠죠?